안녕하세요. 물리 김현완입니다. 우리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1회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은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가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은 그 1페이지의 좌측에 OX 문제가 있죠. 요거는 이제 본인들 수준과 상관없이 요거는 이제 꼭 요거는 확인을 해주시고, 약간 이제 잘못 알고 있거나 한 부분은 고쳐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문항별로 별 표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난이도 표시를 해놨어요. 별 하나가 좀 간단한 수준, 물론 이제 간단해도 계산 자체는 조금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이도 하에 속하는 그룹들은 비교적 어떤 한 가지, 많게는 뭐 아주 많으면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고그 이용해서 또는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 싶으면 난이도 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추론형 단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중, 별 두 개가 될 거고요. 난이도 셋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한 추론과 그리고 물리적인 센스도 필요하다, 이런 경우 난이도 상 별 3개짜리로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또 단원별로도 파트별로 또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선택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테스트 1회 1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벡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또 바로 이제 보기 지문을 보시면 기억번 A와 B를 합성한 벡터의 크기, 절대값 표시를 했으니까 크기겠죠. 그것과 A 벡터의 크기가 같은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현재 A 벡터의 크기는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두 칸이니까 2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랑 B를 합성한다. 그럼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얘가 A와 B를 합성한 벡터, 역시 두 칸이기 때문에 크기는 동일하죠. 자, 니은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벡터 곱을 질문을 했네요. 자, 그 중에서도 크기 말고 간단하게 방향만 물어봤죠.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하더라? 요 표시된 순서대로 A에서 B 쪽으로, 그 다음 얘는 B에서 C 쪽으로 오른손에 손가락 4개를 감쌌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요 벡터 곱한 I의 방향이 되죠. 따라서 A 타임스 B 한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쓸 거기 때문에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 B 타임스 C 해버리면 역시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벡터 곱의 방향은 똑같네요. 자, 그 다음 디귿번. 자, 요렇게 이제 표시하면 여기 이제 스칼라 곱이죠.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C의 스칼라 곱과 그리고 요 비벡터 크기 곱하기 2 코사인 45도 요거 합하고의 크기 비교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지우고 그럼 A하고 마이너스 C라고 했으니까 C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C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그러면 이때 스칼라곱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나란한 성분끼리 곱하기를 한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X축에 위치하고 있는 A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럼 C의 A하고 나란한 부분은 A 좀 밑에다 그릴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두 개의 곱 A하고 C의 X성분의 크기의 두 개의 곱은 두 칸 곱하기 두 칸이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B 코사인 45도. 그럼 사실 보이실 겁니다. 요각도가 45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세타 쪽으로 분해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여기 역시 두 칸이 되죠. 그거에 곱하기 2라고 했기 때문에 4가 되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지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항 보시면, 자 지금 그룹을 이제 A, B, C 세 개로 나눠놨고, 자 혹시 이제 오해가 생길까봐 문제 지문에다가도 표현을 해놨어요. 요때 이제 A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 및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자 그 다음에 C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질문하고 싶었던 게 속도 자체를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속도가 벡터에 해당이 되니까 속도는 크기, 빠르기가 있죠. 그리고 속도는 방향이 있죠. 그리고 운동 자체를 표현을 해주는 물리량이 우리가 속도라고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에 해당이 되죠. 자, 따라서 빠르게 고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번. 일정한 빠르기로, 즉 속력은 일정한데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매 순간 운동하는 방향은 바뀌죠. 따라서 속도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A그룹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B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니은번 A에 해당하면 물체작용은 R자이면 0이다. 자 그럼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한 관계를 물어봤고, 강의 기준 설명했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 R자임은 MA다. 따라서 R자임과 가속도는 항상 같이 고민을 한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속도를 변화시킨다. 자 그럼 A, B, C 모두 다 속도 크기가 변했거나 방향이 변했거나 둘 다 변한 거죠. 그럼 모두 다 속도는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있었던 거고요. 가속도가 있었다라는 건 R자임이 존재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죠. 디귿 A, B, C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쵸? 속도의 크기만 변하거나 방향만 변하거나 둘 다 변했으니까. 자 그래서 디귿만 맞는 지문으로 선택을 했었어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특히 기울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기울기가 그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속도이다. 이런 거 항상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기억번
T일 때 운동 방향. 자, 운동 방향 그러면은 뭐 반드시 속도를 직관적으로 떠올려라. 기울기의 부호를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T일 때 A 같은 경우에는 요 기울기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하면 요 정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둘 다 어쨌든 기울기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따라서 속도의 방향은 똑같고, 즉 운동 방향은 같다.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번 T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그럼 이번에도 기울기 물어본 거죠. 즉 속도. 그죠? 자, 그러면 속도의 크기, 즉 기울기 크기는 A가 그냥 직관적으로 더 커요. 그죠? 자,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순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봐라 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디귿 0에서 3t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그럼 0에서 3t까지. 이번에는 평균. 그럼 변화율이 평균 값을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선이가네. 총 X변화분의 총 Y변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t만큼 시간은 변한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속력입니다. 속력이니까 무엇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동한 거리로 연결돼야 된다. 이때 3t 동안에 A가 이동을 한 거는 일단 0에서 2t까지는 A가 즉 Y축 위치가 5D만큼 움직인 다음에 2T에서 3T까지 다시 D만큼 움직였죠. 변이를 물어봤으면 3T 동안의 변이는 4D였겠지만 이동 거리는 5D 더하기 D니까 6D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3T분의 6D가 평균 속력이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t 동안에 B는 뭐 중간에 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뒤로 백한 적은 없네요. 0에서 3D까지 쭉 움직였죠. 그래서 3D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배가 크다. 그래서 A의 평균 속력이 B의 평균 속력보다 2배가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을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강의 중에 했던 것 중에서 상대속도 연습하는 용도로 이렇게 출제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찰이 없는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사 아랫방향으로 뭐 굳이 중력 가속도로 표현을 하자면 G 사인 세타로 가속도가 같죠. 그래서 A하고 B는 가속도가 똑같다. 그래서 가속도가 같을 때, 그래서 A가 B를 바라보던 B가 A를 바라보던 서로에 대한 상대 속도는 등속도가 된다. 아무래도 가속도 있는 걸로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죠? 등속으로 건드리는 게 훨씬 단순하다. 자, 그럼 기억번 보시면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질문을 했습니다. 대놓고 상대 속도 써야 되겠죠. 자, 따라서 A가 B를 바라보던 B가 A를 바라보던 간에 서로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막 식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의 크기가 현재 뭐 예를 들어서 A가 B를 바라본 걸로 하자면 A 입장에서는 3V로 다가오는 걸로 보이죠. 얼만큼? L을. 따라서 등속도로 생각할 수 있는 속도가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그럼 3v로 다가오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시간은 그냥 t라고 표시할게요. t라는 시간 동안의 l을. 따라서 충돌할 때까지,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3v분의 l이 될 거예요. 기억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충돌 순간 A의 속력은? 하고 질문을 했죠. 자, 그 자료는 어디 있냐면 문제를 보시면은 충돌하는 순간에 B의 속력은 3V라고 그랬거든요. 즉 니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질문을 한 거냐면 가속도를 질문을 한 거예요. 동일한 경사면에서 마찰이 없을 때는 가속도가 똑같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B의 속도 변화량과 A의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B는 원래 경사 아래쪽으로 V였습니다. 근데 뭐 대충 여기쯤에서 만났다라고 치면 만나는 순간 당연히 경사 윗방향일 수는 없죠.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3V가 됐다. 그러면 B는 경사 아랫방향으로 이 시간 동안에 2V만큼 변했어요. 그럼 따라서 A도 경사 아랫방향으로 요 시간 동안에 2V만큼 변해야 돼요. 그죠? 즉 A의 속도 변화량도 경사 아랫방향으로 2V만큼 변해야 됩니다. 근데 경사 윗방향으로 2V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2V 아래로 까먹으면 만나는 순간의 속도는 0이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번 A의 가속도 크기는 2L분의 V제곱인가? 디귿도 이제 가속도를 질문을 했는데, 자, 1회 인간 기준으로 이제 1강에서 3강까지니까 등가속도 직선의 어떤 식정리를 써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즉 가속도의 기본적인 정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이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보니까 그러면 기억 풀면서 썼던 t라는 기억 그냥 쓸게요. t 동안에 속도가 2v만큼 변하죠. 경사 아랫방향으로. 근데 답에는 t라는 기호는 없고 이건 그냥 내가 만든 기호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에서 뭘 알 수 있죠? t가 3v분의 l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 3v분의 l 분의 2v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l분의 6v 제곱.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니까 2l분의 v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이 역시 틀렸죠. 이 정답은 기억만 골라주셨어야 되겠네요. 마지막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 보시니까 얘는 이제 약간 수학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난이도 약간 어려운 거다 이렇게 두긴 했는데 본인들 그 수학적 베이스에 따라서 뭐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x축상에서 운동하는 입자의 시간의 t에 대한 위치를 방정식의 형태로 줬죠. 방정식 함수의 형태로 줬죠. 자, 그래서 x 축상에서 a의 위치 자료가 이렇게, 그다음 b의 위치 자료가 이렇게. 자, 그런데 질문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동안에 a, b의 이동 거리의 b를 구해주세요.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속도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하필 위치 자료를 t에 대한 함수로 줬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a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한번 해주면 2t-2가 되고, b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2t-8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둘의 부호가 반대인 구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즉 얘가 이제 0이 될 때의 함수 위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xy라고 놨을 때 xy라고 놓으면 헷갈리려나? 그러니까 여기가 t고 여기가 두 개의 v의 곱이 되겠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2차 함수니까. 그럼 여기가 좌표가 1이네요. 이 자리가 좌표가 4가 되죠. 그래서 y축에 해당하는 게 음수가 되는 영역은 1과 4 사이가 되죠. 그래서 t의 범위가 1초에서 4초까지가 두 개의 그러니까 두 물체, 두 입자의 속도 부호가 반대인 구간이에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얘가 a의 속도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일 때는 딱 0이죠. 4일 때는 딱, 죄송합니다. 카톡 소리가 울려가지고 4일 때는 플러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A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0보다 계속 커요. 그 다음 이제 B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0보다 계속 작아요. 이런 특징이 있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되게 꼬아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내면 출제하면은 너무 수학 문제처럼 돼버릴까봐 거기까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동 거리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중간에 운동 방향이 뭐 예를 들면은 3초를 기준으로 해서 VA는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 바뀌고 또 VB는 마이너스에서 또 플러스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변이하고 이동 거리가 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운동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딱 찍고 뭐 3초에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운동을 했다. 그 이동 거리가 그런 변이보다 큰 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 그냥 바로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 따져가지고 해도 되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1초하고 4초 이 구간에서는 A의 속도도 방향이 바뀐 적이 없고 B의 속도도 방향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즉 둘 다 계속 같은 방향의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이하고 이동 거리의 차이가 없어서 요거 이제 마지막 계산은 그래도 간단하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A의 이동 거리 구해야죠. 그럼 A의 위치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선 이제 1초일 때가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m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몇 초였죠? 4초. 4초였을 때가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4초면 16 마이너스 8이니까 왜 계산이 안 되지? 플러스 8m 이렇게 되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 계산하기 위해서 1초일 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은 그럼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 다음 4초일 때 대입해 보시면
어, 얼마지? 4, 4, 16. 아, 써야 되겠다. 16 마이너스 32.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m 위치에 있다가 플러스 8m 위치까지 간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운동 방향 바뀐 적 없으니까 이 구간에선 9m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7m 위치에서 마이너스 16m 위치까지 간 거니까 역시 9m 이동을 했죠. 둘의 이동 거리는 9m로 똑같기 때문에, 그죠? 자, 따라서 요 B는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 풀 때, 아, 두 개 곱해서 보면 편한데 부호가 반대니까 요걸 한번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의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